이번 시간에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생각열기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했을 때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앞 또는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S는 앞, HH예요. 앞뒤, HT, 뒤앞, TH, 뒤뒤, TT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표본 공간의 각 근원 사건에 대하여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모두 구해보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 x니까요. x 값은 뭐가 될 수 있죠? 네, 앞면이 두 개 나왔으니까 2가 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앞면이 한 개지요. 이 경우도 앞면이 한 개고 이 경우는 모두 D 나왔으니까 앞면이 0개겠네요.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모두 구해보자. 뭐죠? 0, 1, 2가 되겠습니다. 위의 생각열기 시행에서 표본 공간 S는 어떻게 나온다겠죠?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를 정의역으로 하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였죠. 이 x의 값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를 나타내어 보면 여기 이렇게 표본 공간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 x의 값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요? 앞면이 두 개니까 2로 대응되고요. 앞뒤는 앞면이 한 개니까 1로 대응되겠죠. 뒤앞은 앞면이 한 개니까 1로 대응되고 뒤는 앞면이 한 개도 없으니까 0으로 대응되겠어요. 이렇게 표본 공간을 정역으로 하고 그 정역에 있는 각각의 값을 실수로 대응시키는 이런 함수, 이 함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률 변수는 뭐라고 할 수 있죠? 네,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률 변수는 함수이다. 어떤 함수라고요? 정의역이 표본 공간이고 공역이 실수 전체인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률 변수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는 보통 영어 알파벳 대문자 x, y, z 이렇게 나타내고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소문자 x, y, z 또는 x1, x2, x3 이렇게 나타냅니다.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역으로 하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입니다. 변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파란 공 4개와 빨간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그럴 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까 확률 변수 x는 빨간 공의 개수가 되네요. 그러면 한번 꺼내볼까요? 4번 꺼낼 거예요. 그럼 빨간 공이 4번 꺼낼 때 4개 다 나올 수 있죠. 빨간 공 5개니까. 그러면 파란 공은 몇 개 나올까요? 파란 공은 0개 나오네요. 빨간 공을 3개 꺼내면 파란 공은 1개가 나오겠죠. 빨간 공을 2번 꺼내면 파란 공은 2개가 나올 거고 빨간 공을 1개 꺼내면 파란 공은 3개 나오겠지요. 빨간 공을 1개도 못 꺼내면 파란 공만 4개를 꺼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빨간 공의 개수라겠잖아요.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 4가 됩니다.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확률 변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그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무한히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그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산 확률 변수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셀 수 있을 때 그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어떤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그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량품의 개수 어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딱딱 셀 수 있죠?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건수 이것도 정확하게 129건, 200건 이렇게 정확하게 셀 수 있지요.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어느 기업의 방문자 수, 네, 오늘 몇 명 방문했는지 셀 수 있지요.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자녀 수, 자녀가 몇 명입니까? 물어봤을 때 2명, 3명 정확하게 말할 수 있지요. 네,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그러면 전구 수명 어떨까요? 전구 수명 1시간, 2시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요. 측정하는 도구가 세밀할수록 1.2시간 또는 1.128시간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죠. 측정한 도구에 따라서 값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몸무게나 키, 체온 마찬가지죠. 측정한 도구에 따라서 그 도구가 아주 정밀할수록 우리가 값이 굉장히 크게 나눠지지요. 네,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연필 길이 어때요? 마찬가지죠? 측정하는 도구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죠.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시행에서의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 말하시오. 1번 볼링공을 굴리는 시행에서 스트라이크를 성공할 때까지의 공을 굴린 횟수. 다시 할게요. 스트라이크를 성공할 때까지 공을 굴린 횟수. 이것을 확률 변수라고 놓는데요. 그럼 이것은 정확하게 몇 개인지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풀이 가볼게요. 스트라이크를 성공할 때까지 공을 굴린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놨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S라고 표시하고 실패를 F라고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표본 공간 어떻게 나올 수 있죠? 네, 첫 번째 바로 스트라이크 나와가지고 성공해서 S 한 번 굴렸지요. 이거는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 공 2번 굴렸네요. 여기는 2번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했으니까 공 3번 굴렸지요. 3번 실패하고 네 번째 성공, 공 4번 굴렸네요. 스트라이크를 쳤을 때 스트라이크를 성공할 때까지 공을 굴린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 나타낼 때 표본 공간과 X의 값 이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요. 스트라이크 한 번 처음에 성공했어요. 몇 번 굴렸다고요? 한 번 1로 갈 수 있지요. 2번 굴렸네요. 처음에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했어요. 2로 대응시킬 수 있지요. 2번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 공 3번 굴렸으니까 3호로 대응시킬 수 있고요. 스트라이크 3번 실패하고 네 번째 성공했어요. 공 4번 굴렸죠. 4로 대응시킬 수 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때요? 0, 1, 2, 3, 4 이렇게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지요. 그럴 때 X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7분 간격으로 도착하는 어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시행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연속 확률 변수인지 이산 확률 변수인지 알아보는 문제지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표본 공간 s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0에서 7 사이겠지요. 다시 말하면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바로 출발해 버렸으면 7분 기다려야겠지요. 근데 내가 도착했을 때 바로 버스가 오면 안 기다리고 바로 타면 되겠지요. 그래서 0과 7 사이에 어떤 숫자가 이에 있는 모든 값이 될 수 있잖아요. 0과 7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x는 0과 7 사이에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짐으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 말하시오. 1번 어느 지역에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 어때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나요? 그렇진 않지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어느 날 동물원의 입장객수, 입장객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죠. 딱딱 떨어지죠. 2395명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할 수 있죠. 네,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10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의 수명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요. 네,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를 구분할 수도 있어야겠지요. 이산 확률 변수 어떻게 한다겠죠? 네, 정확하게 셀 수 있을 때 그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그랬죠? 그럼 한번 문제를 통해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어요. 어느 지역에 1년 동안 내린 강수량 어떤가요? 정확하게 딱 집어 셀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어느 도시의 하루 평균 온도 마찬가지지요. 연속 확률 변수예요. 풍생팀 선수들의 달리기 기록 이것도 정확하게 딱 셀 수는 없지요.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A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 네, 연속 확률 변수겠지요. 7반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의 독서 시간 이것도 정확하게 몇 시간 딱 정할 수는 없죠.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어느 날 동물원의 입장객 수 네,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 둘, 셋 셀 수 있지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어느 야구팀 선수들의 홈런 개수 셀 수 있지요. 몇 개인지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 이것도 곱해서 몇 개 뭔지 알 수 있죠. 정확하게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상자에서 귤을 꺼낼 때 나오는 귤의 개수 몇 개인지 정확하게 셀 수 있죠.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말합니다. 정의역은 표본 공간이고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지요. 확률 변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함수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무한히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그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셀 수 있을 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을 때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어떤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그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 만약에 x가 0부터 2 사이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갖는다. 이럴 때는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어봤었죠.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구하는 문제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일단 표본 공간을 찾을 수 있었죠. 표본 공간은 앞이나 앞뒤, 뒤, 앞, 뒤, 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죠. 그럴 때 x,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앞은 앞이 2번이니까 2로 이렇게 대응된다 그랬죠. 앞뒤는 앞이 1번이니까 즉 확률 변수 x 값이 1이 된다 그랬죠. 뒤앞도 마찬가지로 앞이 1번이니까 1로 대응되겠죠. 뒤뒤는 앞이 1번도 없으니까 0으로 대응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를 갖는 함수, 이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확률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확장을 시켜 볼게요. 이 확률 변수로 인해서 x의 값이 있잖아요. 이 x의 값이 확률에다 대응시키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은 전체가 4가지잖아요. 하나, 둘, 셋, 4가지 중에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어요.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은 여기 1개 나올 확률은 4분의 2가 되잖아요. 그래서 4분의 2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대응시킬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뒷면만 2개 나오는 경우 1가지 있죠. 그래서 앞면이 나오지 않는 경우 4분의 1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확률이 나와요. 또 하나의 함수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확률 변수 x의 값을 확률로 대응시키는 이러한 함수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 함수가 바로 지금부터 우리 다시 공부할 확률 분포예요. 그래서 정의역이 표본 공간이고 공역이 확률 변수, 공역이 실수인 이러한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확률 분포는 정의역이 뭐가 되나요? 여기 x의 값, 이런 확률 변수 값이죠. 확률 병률 값이고 공역이 이번에는 확률이죠. 이러한 대응 관계를,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 또 해볼게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확률 변수는 정의역이 뭐라 그랬죠? 표본 공간이죠. 공역은요? 네,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죠. 실수예요. 그 다음 확률 분포는 정의역이 확률 변수가 되지요. 공역은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는 정의역이 표본 공간이었죠. 그리고 공역은 이러한 실수값을 가졌죠. 그럼 확률 분포는 정의역이 확률 변수값이죠. 그리고 공역은 이러한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모두 무엇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네, 모두 다 함수입니다.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변수가 이산확률 변수인 함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개념을 정리할게요. 이산확률 변수 x가 어떠한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px = x와 같이 나타낸다. 무슨 뜻이냐면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으로 다시 짚어볼게요. 여기
지금 x의 값, 여기 확률 변수가 써 있죠? 그 여기 지금 확률이 써 있어요. 이게 바로 뭐죠? 이 확률 변수 x가 이산확률 변수니까 이게 바로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산확률 변수 x가 2일 때의 값이 얼마입니까?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확률 변수 x가 2일 때 그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가볼까요? 1일 때 값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x가 1일 때의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x의 값이 0일 때 확률 4분의 1이네요. 어떻게 쓴다고요? x가 0일 때의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시 짚어볼게요. 이산확률 변수 x가 어떠한 값 x를 가질 확률 어떻게 쓴다고요? x가 x일 때의 확률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 x1, x2, x3에서 xn 이게 바로 뭐예요? 같은 색깔로 한번 칠해 볼게요. 제가 여기 x1, x2, x3 x1, x2, x3 요걸 말하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x1, x2, x3죠. 바로 요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을 가질 확률이 P1, P2 이렇게 나타낸다잖아요. 그거는 바로 여기요. P1, P2 이거죠. P1, P2, P3 요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대응을 나타내는 함수를 어떻게 쓴다고요? x가 xi일 때의 확률은 pi다. i는 1부터 2 이렇게 변하는 숫자겠죠? 이거를 바로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나오는 거죠. 다시 할게요.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나오는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여기서 왜 질량이란 말이 들어가 있냐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고등과정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외울 수밖에 없네요. 다시 할게요. 이산확률 변수다. 그때의 함수 무슨 함수라고요?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확률 질량 함수의 대응 관계를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시 또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일단 대충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확률 변수니까 아까 x1, x2, xi, xn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확률을 나타낸댔죠. p1, p2, pi, pn 무조건 확률은 다 더하면 뭐가 나오죠? 네,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타낸 표를 이산확률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래프로 나타내라 그러면 x축은 그냥 x의 값을 나타내고 요 y축이 아니고 여기가 확률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xi일 때 pi를 갖는다 하겠으니까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x2일 때 p2니까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고 xi일 때 pi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산확률 변수 x는 무한계의 값을 가질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유한계의 값을 가지는 경우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문제를 풀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전에 배웠었는데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R이라고 하면 그 확률을 구하는 문제, 이거 독립시행에서 구했었죠? 어떻게 쓰죠? 네, 2번이니까 ECR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게 2분의 1이니까 여기 R이고 뒷면 1-R이죠. 그리고 1-P였죠. 그래서 2분의 1 되고 2-R 이렇게 나타내죠. 이때 단 R은 앞면이 나는 횟수니까 0, 1, 2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 한번 설명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확률 변수 x는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니까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를 찾을 수가 있죠. 확률 질량 함수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p x 이퀄 x 이렇게 쓴다겠죠.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2cx 2분의 1에 x 2분의 1에 2-x 단 x는 0, 1,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확률을 함수식으로 나타내는 함수, 이게 바로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x가 0일 때의 확률 얼마라겠죠? 4분의 1 기억하죠? x가 1일 때의 확률 2분의 1, x가 2일 때의 확률 얼마였어요? 4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교과서로 돌아서 이어서 설명할게요.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 x는 확률 변수이고, 이때 이거 이산 확률 변수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죠. x는 이산 확률 변수이다. 그럼 보세요. x가 0일 확률 4분의 1, x가 1일 확률 2분의 1, x가 2일 확률 4분의 1. 이거 기억하죠? HH, HT, TH, TT 이거였잖아요. 2, 1, 0 4분의 1, 2분의 1 기억하죠? 두 개로 가고 앞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4분의 1 됐고 2분의 1 됐고 4분의 1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0일 확률은 4분의 1, x가 1일 확률 2분의 1, x가 2일 확률 2분의 1. 이거를 x의 확률 분표를 표로 나타내면 아까 확률 변수 쓰는 거죠. 0, 1, 2가 되고 x가 x일 때 확률이니까 0일 때 확률 4분의 1 돼 있죠. 1일 때 확률 2분의 1, 2일 때 확률 4분의 1 합하면 확률은 항상 1이 나오겠지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0일 x축에다가는 x의 값 확률 변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0, 1, 2를 썼어요. 그리고 y축에다가는 확률을 쓴다 그랬잖아요. 확률을 쓰니까 4분의 1, 2분의 1이 되겠지요. 그리고 직선으로 나타내면 되죠. 0일 때 값이 4분의 1이죠. 직선으로 나타내 볼게요. 0일 때 값이 4분의 1, 1일 때 값이 2분의 1, 2일 때 값이 4분의 1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니까 당연히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겠지요.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 x가 xi일 때의 확률은 pi, i는 1부터 n에 대하여 성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질을 보면은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당연하죠.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겠지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 성질인데요. 확률 변수들에 대응되는 모든 확률 다 더하면 얼마겠어요? 여기 계속 x1, x2, x3에 대응되는 확률 p1, p2, p3 다 얼마겠어? pn까지 다 더하면 네, 값은 1이 됩니다. 왜냐하면 확률 분포는 표본 공간에서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표본 공간에서 확률 변수라는 함수와 또 확률 분포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사건이 확률로 대응되잖아요. 그래서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한 확률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성질인데 x가 xi부터 sj까지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PI부터 PJ까지 모든 확률을 다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J는 1부터 N까지고 I보다 J가 크거나 같다 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변수는 동시에 두 개가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 여기는 배반 사건이죠. 사건이.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확률 값을 다 더하면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아래와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거 이산 확률 변수지요. 확률 값이 하나도 이렇게 다 제시되어 있잖아요. 셀 수 있게 0, 1, 2, 3, 4 이렇게 확률 변수 나와 있네요. 그럼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그랬어요? 1이 되니까 여기 6분의 1과 a와 3분의 1과 6분의 1 다 더하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분의 1과 a와 3분의 1과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얼마일까요? 통분하면 6분의 4 되나요? a는 1입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3분의 2이니까 얼마겠어요? a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산확률 변수에서 여기서 보면은 px = 2 또는 x = 3일 때의 확률 구하세요 이 문제잖아요. 이산확률 변수 어떻게 한다겠죠 아까? 네, 배반 사건이라서 덧셈 확률의 덧셈 정리 이용하면 된다겠죠. 그래서 x = 2 = 3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얼마가 되죠? 2일 때가 3분의 1이고 3일 때가 6분의 1이네요. 그래서 더하면은 얼마가 되죠?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네, 요 사이에서의 확률을 구하세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x 확률 변수의 그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했어요? 각각을 다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x가 0일 때 확률에다가 x가 1일 때 확률, x가 2일 때 확률 다 더하면 되죠. 3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뺐어요. 그럼 0일 때 확률 얼마예요? 0일 때 확률 6분의 1. 1일 때 아까 a가 3분의 1이었죠? 2일 때 3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다 더해주면 돼요. 6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다 더해주니까 얼마가 되죠? 6분의 2잖아요. 6분의 5가 됩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전체 중에서 뭐만 빠진 거예요. 전체 중에서 여기 6분의 1만 빠진 거잖아요. 그럼 확률 전체 합 1이니까 1에서 뭘 빼면 될까요? 6분의 1을 빼면 되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래서 6분의 5 답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매우 중요한 성질이에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입니다. 각 함수는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확률 질량함수에 들어있는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그 다음에 특정한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해주면 된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봉사 동아리에서 3명을 임의로 뽑을 때 뽑힌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예요. 그럼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고 여학생이 2명 이상 뽑힐 확률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먼저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일까요?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죠? 뽑힌 여학생의 수를
3명을 임의로 뽑을 때 뽑힌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명 다 남학생이 뽑힐 경우 여자는 0명 뽑힐 거고, 여학생은 남학생 1명 뽑으면 남학생 2명 뽑으면 여학생 1명, 또 남학생 1명 뽑으면 여학생 2명, 모두 다 여학생만 뽑을 수 있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이 됩니다. 그러면 7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을 경우의 수는 뭐가 되죠? 7C3이죠. 근데 뽑힌 학생 중에서 여학생의 수를 X명인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네, 여학생의 수가 X니까 여학생 3명이죠. 그럼 3CX에다가 곱하기, 그럼 X명 뽑았으면 나머지 남학생 뽑으면 되잖아요. 4C 3-X죠. 그래서 지금 이산확률 변수니까 우리는 확률 질량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를 구해보면 전체 7명 중에 3명을 뽑는데 여학생을 S명 뽑는데요. 여학생 몇 명 있나요? 3명 있으니까 3명 중에 X명을 뽑으면 나머지는 남학생 몇 명 있어요? 4명 있죠? 그럼 4명 중에서 전체 지금 3명 뽑는 거니까 3 남은 학생 뽑으면 되겠지요. 이때 X는 0, 1, 2,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표로 나타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표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가 확률 변수일 거고, 이렇게 나타내겠죠? 확률 변수 뭐 될 수 있다 그랬어요? 확률 변수는 여기 있죠? 네, 0, 1, 2, 3 그리고 합계 얼마 나오면 되죠? 1 나오면 되겠죠. 그럼 0일 때의 값을 찾아보면은 0 넣어줘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7C 3분의 0이면 x가 0이니까 3C 0이죠. 그러면 4C 3-0이니까 여기가 3이 되겠네요. 얼마가 나올까요? 7C 3분의 4C 1 계산하면 되죠. 3C 0은 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7, 6, 5죠. 3, 2,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 4C 1은 4가 되겠죠. 그래서 6 약분하니까 35분의 4가 됩니다. 35분의 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요. 각자 계산해,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1일 때는 7C 3분의 3C 1 곱하기 4C 1이니까 3-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7부터 3개 이렇게 가는 거죠. 분자는 3C1은 3이지요. 4C2는 4, 3 이렇게 가겠지요. 약분해보면 없어지고 약분해보면 2니까 분모는 35고 분자는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35분의 18입니다. 2일 때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35분의 12가 되고요. 3일 때는 35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1번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세요 했을 때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2번은 여학생이 2명 이상 뽑힐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푸는 문제잖아요.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요? 2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네,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2도 포함되죠? 여기랑 여기네요. 그래서 우리는 x가 2하고 x가 3일 때 요거 두 가지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35분의 12에다가 35분의 1을 더해주니까 35분의 13이 되겠습니다. 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좀 앞에 있던 문제예요. 네,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이었죠. 7명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을 경우 73이고요. 뽑힌 학생 중에서 여학생 수가 x면 여학생 3명이었으니까 3c x고 남학생 4명이었으니까 나머지 학생 뽑으면 되는 4명 중에서 그 4c 3-x 이렇게 되죠. 이산 확률 변수니까 확률 질량 함수겠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 7c 3분의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니까 3cx 곱하기 4c 3-x고 이때 x값 확률 변수니까 0, 1, 2, 3이 되겠지요. 그래서 완성한 게 다음 표는 이렇게 나옵니다. 좀 전에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여학생이 2명 이상 뽑힐 확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px는 2에다가 x 3 더하면 된대요.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을 2개 더했지요. 그래서 35분의 13이 됩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흰 공이 5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검은 공인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요. 3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요.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어요? 지금 3개 꺼내는 거죠? 예. 그럼 3개 다 검은 공일 수 있고, 또 2개일 수 있고, 1개일 수 있고, 하나도 안 나올 수 있고, 0, 1, 2, 3이겠네요. 그럼 우리 여기 지금 이거 딱딱 셀 수 있으니까 확률 질량 함수죠? 그럼 우리 확률 질량 함수 한번 구해볼까요? x일 때 전체 몇 개 중에서 뽑는 거죠? 10개 중에서 몇 개예요? 3개 뽑는 거니까 10c3이죠. 이때 검은 공을 꺼낸 x를 x개라고 하면은 5개 중에 x개를 꺼내면 나머지는 흰 공 5개 중에 꺼내면 되겠죠? 전체가 3개니까 x공, 검은 공 꺼낸 개수 빼면 되겠죠? 3-x. 이때 x의 값은 확률 변수니까 0, 1, 2, 3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표로 이제 확률 분포표를 그리라겠으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x 확률 변수 x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확률이죠. x가 x일 때의 확률 들어갑니다. 확률 변수 0, 1, 2, 3이죠. 여기에 합계 써주면 됩니다. 합계 1 써주면 되겠지요. 그럼 0일 때부터 또 계산해 볼까요? 0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네, 10c 3에서 5c 0이고 x 대신에 0 대입했어요. 그러면 5c 3이 됩니다. 10c 3이니까 어떻게 되죠? 3, 2, 1에 10, 9, 8 곱한 거고 5c 0은 1이겠고요. 5c 3은 뭐하고 그냥 풀어볼까요? 3, 2, 1에 5, 4,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보면 3하고 3 약분하고요. 4 약분하니까 분모 얼마 되죠? 120 되네요. 여기는 3하고 2 약분하니까 분자는 10이 되니까 12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 1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 더 해보면은 이제 x 대신에 1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c 3분의 5c 1이고 그럼 5c 2가 되겠죠? x 대신에 1 대입하면 그러면 분모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되고 5c 1은 5지요. 그 다음 5c 2는 아까랑 똑같긴 한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2 곱하기 1에 5,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약분하니까 3이 되고 4 되니까 120이고요. 여기 이렇게 약분됐죠. 그래서 얼마 되죠? 50이 되네요. 그래서 12분의 5가 됩니다. 나머지도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도 12분의 5가 되고 여기는 12분의 1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검은 공을 적어도 한 개 이상 꺼낼 확률이에요. 그러면 x가 얼마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푸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여기 이렇게 세 가지 다 더하면 되겠네요. 다시 써보면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다 더하면 되죠? 12분의 5, 12분의 5, 12분의 1이에요. 그래서 12분의 11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다른 풀이로 풀어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전체 1에서 뭐 빼면 돼요? 네, 1에서 전체 1에서 여기 지금 요거 빠졌잖아. 요거 빼면 되겠지요. 그래서 1-p x 이꼴 0일 때를 빼면 되죠. 그래서 1-12분의 1이니까 12분의 11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